자주 뵙게 됩니다. 제가 떼먹어서 며칠 전에는 또 동대에서 원장님하고 몇 분 뵈었죠. 근데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불교사 연구회, 불교사학회인가요? 네, 거기에서 선생님을 이제 다루기로, 학회에서 다루기로 내년 4월이죠? 네, 내년 4월입니다. 그래서 참 의미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이게 추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성격하고 공식적인 학회에서 다뤄서 이제 선생님에 관한 논문이 등재지라고 하는 공식적인 학회지에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이것도 달라집니다, 위상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번에는 또 제가 또 법인 이사장 하나 맡고 있는 데서 추종하는 어른을 학회 2군데서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또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추종자들의 모임 성격보다 공식적인, 그때는 공어르신이라는 분인데 경어 스님하고 이렇게 쭉 탄어 스님, 그 다음에 뭐 이런 분들하고 함께 다루다 보니까 우리야 이렇게 모시는 분 어른이지만은 우리가 모시던 거하고 그 경어 스님하고 같은 반열에 쭉 놓이게 되니까 굉장히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제 백궁 선생님은 거의 뭐 이제 정평에 인정이 돼 있지요. 그 현대 불교사를 다루려고 하면 제가자로서 어떤 새로운 흐름을 일으킨 분은 백궁 김기축 거사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딱 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이 돼 있고, 그러니까 제가 불교 방송에서도 선생님 얘기를 한 게 꽤 여러 번이에요. 제가자를 조명한다고 하면은 선생님을 안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실은 여기서 공부는 열심히 별로 안 했는데, 불교계 얼굴을 많이 팔아놓으니까 자꾸 저를 불러내서 제가 마치 수제자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면 꼭 제가 수제자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여튼 학교에서는 제가 불교계 활동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철학계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계속 불러내서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도 벌써 선생님하고 몇 사람 또 딱 다루는데 제가 나가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제 조금 또 무게가 달라질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단독 인물로 조명을 하고 그 논문이 한 5편이 나오게 되죠. 논문 5편은 큰 겁니다. 그 학회지에 등재되는 논문 5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선생님의 위상이 더 한 차원 올라가지 않을까. 원장님이 늘 얘기하시기를 50년 후라고 그러셨다고요? 네. 50년 후가 돼야 내 얘기가 조명을 받으리라고 뭐 각광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기미가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노자 좀 나가보겠습니다. 요금을 여기다 해야 되나? 우리가 35쪽인가요? 네, 7번. 7번. 원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로. 천장지구 천지소위 장차구자 이기부자생 고능장생 시성인 후기신이 신선 외기신이 신존 비기무사야 고능성기사. 뜻을 천지는 장구하다. 천장지구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때, 여기 이제, 이 오진탁 씨 번역인데, 이제 번역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능이란 말은 우리가 현대어에서 안 씁니다. 그렇죠? 능이란 표현은 135에서 쓰시는 분, 능이 할 수 있다, 이런 표현 안 쓰죠? 그럼 우리 번역에서도 이제 바꿔야 됩니다. 능이 장구한 것은, 능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낳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래도록 장구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성인은 자기를 뒤로하지만 그는 저절로 앞세워지고 스스로 물러서지만 그는 우뚝 서게 된다. 이는 그가 사사로움이 없어서가 아닐까? 그러므로 저절로 사사로움을 이루는 것이다. 노자 철학의 어떤 중요한 측면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앞세우지 않되 저절로 앞서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선 천장지구
이 말은 이게 한문에서는 이제 한문 선생은 아니지만은 호문이라고 그럽니다. 호문. 천은 장하고 쥐는 구한 게 아니에요. 천은 장하기만 하고 쥐는 구하기만 한 게 아니라 천지장구하다는 것을 하나씩 떼어서 붙이는 겁니다. 천에도 구가 해당되고 지에도 장이 해당됩니다. 천장지구라고 그래서 장은 천에만 붙고 구는 지에만 붙는 게 아니고 호문이라고 그래서 이쪽 저쪽으로 다 붙을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 법입니다. 한문의 어떤 그 맛깔나는 표현 형식이죠. 천지가 장구하다 하는 것보다 천장지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멋있는 표현이 되는 것, 호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천장지구 하니까 갑자기 딴 생각이 나네요. 그 장한가라는 거 아십니까? 장한가. 백낙천이라는 분이 쓴 그 장한가라는 당현종과 양귀비의 그 이야기를 소재로 쓴 게 장한가입니다. 장한가. 사실은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 장현종과 양귀비 얘기가 아주 아름답게 끝났습니까? 아름답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는 결국은 살해가 아니라 죽였습니다. 그 양귀비가 장현종 때 알록산이 난이 나가지고 막 풍지박산이 나서 피난 가다가 그 병사들이 양귀비에 대한 원망과 이게 심해서 아마 죽인 것 같습니다. 마을 파라는 거. 그래서 뭐 죽이지 않았다는 소리도 있는데 결국 죽었을 겁니다. 양귀비가. 참 개인으로 보면 기구한 여성이죠. 아버지 비로 들어갔다가 아들한테 아들 비로 들어갔다 아버지한테 뺏긴 말하자면 그런 알록산이라는 사람은 그때 서역인입니다. 생목인이라고 그러니까 눈깔 색깔이 다른 사람이었고 근데 알록산이 뭐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 백낙천은 굉장히 독실한 불자입니다. 굉장히 독실한 불자였습니다. 백거이지요. 그분은 아주 평이한 문장을 쓰는 것을 모토로 삼아서 대중적인 글을 많이 썼는데 자기가 글을 짓고 나면은 아주 좀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한테 반드시 읽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 못하면 고치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그 기질을. 그분이 장한가라고 하는 걸 이제 당현종과 양귀비의 고사를 아름답게 묘사해가지고 이제 만든 게 장한가예요. 그런데 백낙천도 당대에 살았기 때문에 황제와 비의 얘기를 대놓고 쓸 수가 없어서 한대의 고사처럼 살짝 바꿨어요. 한궁에 이런 미인이 있었다 하면서 바꿔서 누가 봐도 당현종과 양귀비 얘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게 당현종과 양귀비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은 장한가의 마지막이 이걸로 들어갑니다. 천장지구 유시진 찬면면 무절기. 천장지구 천지가 장구하다고 하지만은 유진기 다 할 때가 있지만은 차한면면 무진기. 우리 한이라고 하는 건 그리움 같은 얘기입니다. 양귀비와 당현종 그 사이에 차한면면 우리 둘 사이 이 그리움은 면면 끊임없이 이어져 다 할 날이 없으리라. 그게 장한가입니다. 장한가 차한면면 무진기. 천장지구가 나오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저는 서안에 가서 그 장한가를 양해모 양 감독이죠. 그 유명한 연극 연출하는 양해모인가? 장해모 양해모라. 그분이 연출했어요. 만들었어요. 서안에 가면 양귀비가 목욕하던 온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크게 무대를 가설하고 야외 무대입니다. 거기에서 장한가를 공연합니다. 근데 그때 정말 중국의 통 큰 걸 봤어요. 뒷산을 배경으로 씁니다. 뒷산에 달이 갑자기 올라오고 막 큰 연못을 배경으로 나르는데 아주 이게 중국식의 규모는 한국이 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우리가 워낙 나라가 좁고 규모가 우리는 작아서 소규모로 합니다. 한 번은 중국 사람들하고 오래 교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한 번 오고 서한대학교, 서북대학이라고 합니다. 오는데 우리는 보여줄 때가 마땅치 않아서 요번엔 여러 보여주는 코스 가운데 우리 왜 예술의 전당 아시죠? 거기 분수쇼 하는 거 아십니까? 분수가 음악에 맞춰서 분수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고 코스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다음에는 보여주리라고 그 해에 이제 중국을 갔는데 기가 딱 지어버렸어요. 저기 서안에요. 무슨 대한탑 그 밑에 큰 광장 전체가 분수입니다. 와, 이건 뭐요?
도대체가 이거 한국 그 분수 보여줬다는 이게 무슨 분수공원, 이거 그냥 큰 광장 전체가 분수인데 뭐 이건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끔찍해요. 중국은 참 여러 번 갔는데 참 재밌는 구석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저는 중국의 걱정이, 중국은 말하자면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를 지금 막 끌고 갑니다. 엄청나게 막 하죠.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입니다. 정치 체제는 사회주의 체제를 해서 자본주의 경제 체제를 이끌어가려면 엄청난 문제가 나옵니다. 양극화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뭐 말할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세금을 참 많이 냈습니다. 그 중간에 민주주의도 우리는 수입을 했죠. 그 미국에서 갑자기 도입이 된 겁니다. 수입해서 정착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옷을 입기에는 얼마나 오랜 기간이 걸렸겠어요. 4.19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한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을 역사에는 공짜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톡톡히 치렀죠. 노동운동, 학생운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민주화 그 자본주의가 정착하는 과정의 모순을 또 극복하고 이 땅에 맞추는 그 과정이었어요. 중국은 급격하게 자본주의를 추진합니다. 중국의 변화를 보면 우리가 놀랄 정도입니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해요. 급격한 변화가. 근데 그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 이것만 없었으면 우리가 한국한테 뒤질 리가 없는데 라고. 지금 약간 뒤졌습니다. 지금도 약간 뒤졌다고 봐야 돼요. 거의 다 따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문혁입니다. 문화혁명. 스스로 인정하기를 문혁진하고 나서 문혁 때문에 우리가 15년 역사가 후퇴했다라고, 정체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엄청난 후퇴죠. 그건 정말로 끔찍한 얘기였습니다. 문혁의 정신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방인 해가지고 그때 엄청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으로 지식인들이 정말 홍역을, 아니 뭐 거의 정말 숙청당한 지식인이 많습니다. 하다못해 그 전통 무술인, 무예하던 사람도 전부 말하자면 불량분자로 찍혀서 감옥 다 가고, 어지간한 지식인들 막 감옥 가고 막 계급을 타파한다고 하는 것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계급적 우월의식을 갖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그냥 무차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제가 문혁 때의 기념품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가지고 있느냐? 마오타이라고 하는 중국 명주 아세요? 명주가 집에 하나 있는데 그게 문혁 시절의 마오타이입니다. 오래됐죠? 그거 경매 붙이면 좀 값 나갈라나 모르겠는데. 제자가, 중국인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거 선생님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거 받은 지가 15년도 넘었네, 벌써. 15년 이상 하나 줘서 제가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받은 겁니다. 근데 그게 왜 마오타이냐, 기념 가치가 있냐면은, 문혁은 이런 고급술도 말하자면 깨야 되는 거야. 돈 많은 사람만 먹는 고급술이라는 개념도 깨야 되기 때문에, 마오타이 같은 명주를 대중용으로 싸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오타이는 병도 아주 허름하고, 라벨도 뭐 아주 그냥 괜찮은데, 하여튼 그 술 해나갈까봐 테이프로 붙여놓기까지 했는데, 하여튼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급 문화도 전부 그냥 고급화 깨트리고, 그거 아마도 정신은 어떤 지식인들이 계급의식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서일 거예요. 저는 그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계급의식으로 여기고 지식 없는 사람들을 깔보는 생각을 가진다든지 그러고 군림하려고 하는 순간에 굉장히 큰 병폐가 일어나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깨트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 사회를 이끌어 나갈 추동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요, 여기 좀 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 이제 교수라고 해서 여기서 떠들죠. 뭐 교수라고 해서 떠들고, 지식인이 좀 된 거죠. 떠들면 제가 이제 잘나서 이게 떠든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교수도 대접을 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교수가 우월해서?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교수는 제가 대학 교수할 때 대학 교수 말년되니까 원로 교수 대접을 받죠. 그러면서 신임 교수 들어왔다고 신임 교수 연수에 강의를 하나 해달라고 해서 사양을 해도 안 돼서 아는 직원이 목을 메고 선생님 하나 해주셔야 결국 했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를 했느냐? 제가 전에 교수욕을 한 20, 30분을 했습니다. 교수욕을. 당신들 교수 됐는데 신임 교수들이죠.
당신들 잘나서 교수 됐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불행이요. 당신들은 정말로 못난 사람들이고 일반 사회 기업에다 갖다 넣으면 1년이 못 돼서 도태될 사람들이요. 그걸 자각하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일반 회사에 들어가면 교수 같은 인간은요, 1년 버티기 힘듭니다. 저도 1년 버티기 힘들고, 1년도 못 버텨요. 저는 몇 개월도 못 버텨요. 정말 교수는요, 옆방 교수하고 제가 알아요. 원수가 돼가지고 으르렁거리고 싸워도 평생을 같이 삽니다. 그래요. 왜 관계 안 하면 돼? 자기 강의만 하고. 회사에서 옆에 직원하고 평생 왼수가 돼서 살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조직사회는 무섭습니다. 교수는 그게 됩니다. 교수 사회성 없습니다. 계산 잘, 인간성도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아니, 스님들은 인간성 좋은 줄 아세요? 스님들 하는 말이 있어요. 벼룩 서말, 한 말, 두 말, 벼룩 서말은 한 길로 몰고 갈 수 있어도 중 세 마리는 한 길로 못 몰고 간다고 했어요. 중 세 마리예요, 중 세 마리. 그래서 교수 사회는 그거예요. 빈대 10마리는 한 줄을 세울 수 있어도 교수 10마리는 한 줄을 못 세운다. 이게 그러니까 각계약진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수 욕을 한 30분 가까이 한 것 같아요. 그러고 겸손하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 얻게 된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여튼 그거 보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한 2, 30분 한 것 같아요. 다시 교정에 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해서 깜짝 놀라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신임 교수인데요. 그렇게 욕먹어보기 처음이라고. 아니,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교수를 대접하냐? 이게 지식이 필요가 있어요. 교수, 그 못난 사람들이지만 되게 엉덩이가 무겁고 뭐 하는 거 파는 재주 하나가 있는 거예요. 뭐 한 군데 파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남들이 하기 귀찮은 거, 힘들어 하는 걸 맡기는 거예요. 네가 대접해줄게. 이것 좀 해라. 철학 같은 걸 누가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거꾸로 여러분 몇 달 안 하고 다 도망가십니다. 저 같은 사람 아니면 또 못합니다. 그 못났는데 또 그런 거 파는 재주는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대접을 해주면서 시킵니다. 철학을 여러 사람이 하면 좋은 사회 될 것 같아요? 망합니다, 사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스님도 너무 많으면 안 돼요. 그 이상한 인간들이 계속 설치고, 스님을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접을 해주면서 시킵니다. 근데 꼭 또 필요하기는 해요, 이게. 그래서 어렵고 귀찮고 힘든 것을 파기해가지고 쉽게 알려주게 하는 겁니다. 그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접을. 그래야 하죠. 교수 하기도 힘든데 그거 대접도 안 해주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사회를 이끌고 갑니다. 약간 추동력이 생기고 말하자면 쉽게 보급을 하고 하면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문혁 때 어떤 짓을 했냐? 지식분자들을 그냥 일괄로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의 어떤 추동력, 앞서가는 지식이 사멸된 거예요. 그게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우리가 스님 대접하고 선지식 대접하고 하는 게 다 그런 이유예요. 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이 잘나서 그런 줄 아세요? 선생 그리 잘난 거 아닙니다. 교권이라는 건 배우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왜? 선생님은 그 존귀한 분이다, 높은 분이다 이렇게 대접을 해야 그분이 가르치는 것에 권위가 붙어요. 배우는 사람이 그래 쉽게 배우는 겁니다. 잘 들어가요. 그 교권이 유지가 되면은. 선생도 그렇게 신분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선생을 우습게 보기 시작하면은요, 그분들이 가르치는 것이 우스워져요. 그래 결국 피해를 누가 보느냐? 배우는 사람이 봅니다. 배우는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선생 말씀은 함부로 여기지 않고, 함부로 선생한테 언행하지 않고, 그래서 선생을 이렇게 받들어서 교리를 세워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배우는 사람한테 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걸 지금 권위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그런 걸 한번 무너뜨리잖아요? 그 다음에 그거 다시 세우기 힘듭니다. 무너뜨리는 것보다 다시 세우는 시간은 몇백억 걸려도 안 섭니다. 참 무서운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사회 요새 교권 세우자고 막 이제 난리인데 그거 세우기 힘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세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의 전수란 이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선생을 교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선생들에게도 상당히 압박을 줍니다. 선생은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들도 그렇게 하고 조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배움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이걸 쉽게 여겨가지고 권위 깨트린다 어쩐다 해가지고 깨트리면요
그 다음에 지식전수라는 이게 학문전수 이런 것들이 정말로 형편없이 됩니다. 이거 그런 무서운 얘기죠. 중국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중국은 참 어려운 얘기, 어려운 나라죠.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추구하는데 세금 냈던 거 지금 안 내고 막 갑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신기술을 개발하면 우리는 신기술의 부작용이 하나 나와서 무슨 자동차가 뭐가 새로운 자동차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막 불이 났다. 난리가 나죠. 그럼 기술 개발이 막 정체가 되고 그러면 중국은요 그런 사고 나잖아요. 뭉개버려. 싹 밟아버립니다. 밖으로 보도 안 됩니다. 그냥 떼고 그냥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개발 같은 것이 엄청나게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막 쓸어버립니다. 싹 쓸어버립니다. 분수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뭐 그리고 한 2, 3년 있다 가보면은 여기가 옛날 거기 마저 하는 때가 있습니다. 확 밀어버리니까. 정말 중국이 큰 나라이고 참 백낙천에서부터 중국까지 가는데 하여튼 그 양이모 감독 그 큰 규모에서 나갔습니다. 뒷산이 배경이야. 달이 거기에 또 뒷산에. 엄청나요. 예전에 황하 같은 걸 그 배경으로 양자강 같은 걸 배경으로 이용한 그런 연극도 있었습니다. 그걸 거의 공연 초창기에 보고 재작년에 가서 봤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달라졌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그 천장지구가 나와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양귀비와 당연죠. 천장지구 유시진 차 한 면면 무절기 우리의 이 사랑은 영원히 이어져서 끊어질 날이 없으리라 하는 게 장한가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천지가 소위 장차고 오래가고 장 길고 오래간다. 장구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장구 길고 오래간다 이런 뜻이죠. 하는 것은 이게 부자생 천지가 스스로를 낳는 존재가 아니고 그냥 자연 그대로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지는 여기서 얘기하는 천지는 어디서 생겨났다기보다는 만물을 생성시켜 주는 자로서 지금 존재하는 거니까 자생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잊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위해서 천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만물을 있게 하는 존재로서 있기 때문에 천지가 장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 까닭의 장생인 것이다. 시로 이런 까닭의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 자기 몸을 뒤로 돌리되 저절로 제 몸이 앞장서고 이 맞아요? 이게 노자적인 이게 노회한 처신법이기도 합니다. 세상살이에도 그렇습니다. 자꾸 앞장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남이 시기해서 잡아당겨서 뒤로 돌려놓습니다. 그런 걸 많이 안 보셨어요 혹시? 어디 가도 튀려고 용을 쓰는 사람은 결국 못 튀고 말더라고요. 아니 남들이 가만 안 둬. 그런데 그런 경우 많습니다. 튀려고 하다가 거꾸로 묻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정말 처신에 있어서 그런 처신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운동하고 꽤 유명한 분이었는데, 제가 하는 단체에 와서 강의를 시켰어요. 강의를 시키고서, 저는 좀 굉장히, 어떤 데 제가 못났기 때문에 너그럽습니다. 남이 남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되게 봐주고 넘어가는 게 많은데, 저는 원칙을 어기면은, 선을 어기면은 못 잡습니다. 선을 넘기면. 제가 세우는 어떤 원칙이 좀 뒤에 있어도 있습니다. 그걸 넘기면 저는 가차가 없이 용서가 됩니다. 그때 강의를 시키고서 저 사람은 나하고는 관계없다. 이제 선을 걷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나는 교류를 안 하겠다. 왜 그랬냐? 제 선이 있어요.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은 교수였는데 학점 주는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환경운동가인데 키 큰 사람 학점 짜대. 자기는 그 환경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몇 가지 우스개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교수가 장난으로도 저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교수는 강단에 설 때 일종의 맹세라는 거예요. 학점이라든지 거기에는 공정하게 평가를 하겠다. 자기 수강, 그게 거짓말이 아니었어. 그 사람 소문이 났어요. 자기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자기 강의한 것을 내용으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거예요. 선언을. 그걸 함부로 어기고 말하자면 몇 가지 이상한 원칙을 장난스럽게 인기를 위해서 그걸 내걸어? 저거 교수 아니다. 저거 학자 아니다. 그래서 저는 딱 달라붙었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몇 가지. 근데 그게 언론에도 조금 비슷하게 난 거지. 나중에 화가 굉장히 났죠. 저는. 어떻게 저렇게? 저는 정말로, 저는 대학 교수 몇십 년 할 때 제 강의가 뭐 재미없다 소리는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들을 때 하고 성적 받을 때 이제 한숨 나오는 걸 참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성적에는 용서가 없거든요. 건대에서 저 가장 학살 교수죠. 한 학기에 150명 F준 유명한 선례가 있습니다. 그건 성적 평가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약간 기말 시험 거부한 바람에 150명 F를 준 예가 있었지만은 하여튼 저한테는 성적 가지고 따지는 학생이 없습니다. 초창기 하도 그 호되게 학점에는 뭐 용서가 없으니까 뭐 내가 잘못했으면 고쳐주지만은 내가 잘못 평가하니라는 목을 걸고는 안 된다. 내 목을 걸고 안 된다. 그 제일 힘들었던 거는 그때 교수 되고서 얼마 있다 졸업정원제라는 게 그때 졸업정원제가 있었습니다. 30%를 더 뽑아놓고 30%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결국 위야무야돼서 정원만 늘릴 꼴이 됐는데 학생들이요. 정말 심각합니다. 남학생만 있는 과는 남학생 많은 과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왜? 중간에 다 군대를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30% 저절로 일단 졸업할 때 빠져버렸어요. 나중에 군대에서 제대했을 때는 졸업정원제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 과가 어디냐? 간호학과, 가정과. 여기는 여학생밖에 없네요. 군대 가는 학생 하나도 없잖아요. 휴학이 그렇게 많을 수도 없잖아요. 여학생들이요. 제 방에 와서 울며 사지 말아요.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이 학생, 미안해. 자네를 봐주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되잖아. 나한테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제가 견디지 못하면 조교 불러서 이 학생 달러 보내고 제가 더 많았어.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정말로 그 와중에서 제가 한 번도 제가 채점하지 않은 거 성적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 맹세를 걸고 있습니다. 수십 F를. 그런데 그걸 함부로 얘기한다니 그런 걸 했을 때 정말 저는 황당무계했어요. 아니 공공연하게. 그런데 나중에 그분이 결국은 완전히 도태가 돼버렸는데 나중에 평가를 들어보니까 일은 별로 안 하는데 이름은 늘 내고 무슨 기자회견 할 때면 맨 앞에는 맨날 나온대. 기자회견 할 때면 어디 있다가 갑자기 맨 앞에 와서 사진 찍고 그래서 아주 소문이 났더라고요. 이렇게 말하자면 앞장서려는 사람으로 유명한. 결국은 그분은 묻혔어요. 결국은 완전히 도태되다시피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꼭 자기 몸을 스스로 자꾸 앞세우려는 사람은 눌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처신법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기가 진정 앞서려고 하면은 함부로 자기를 스스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처신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외기신이 신존, 자기 몸을 밖으로 돌린다. 외자가 동사입니다. 이게 한문어 어려운 게 외자는 이제 바깥외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하면 밖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밖으로 돌린다는 건 안으로 자꾸 끌어넣어서 보존하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별건 아닌 것처럼 밖으로 내돌리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제대로 보존된다. 자기 몸 보존하려고 쭉 애를 쓰는 것은 결국은 그게 보존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현대 그 건강법 죽어라고 떠드는 분들 생각이 나요. 저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약간 고숨을 칩니다. 뭐 이렇게 건강을 법으로 하려고 난리야. 건강이라는 건 적당히 살다 보면 챙겨지는 거지. 건강을, 이 법만 해서 힘들어 죽겠는 세상에 건강도 법으로 세워가지고 요법 저법 해가지고 그게 건강해지겠어? 내가 웃으면서 그럼.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몸 보존하는데 너무 마음을 써요. 너무 마음을 써. 건강은 중요하죠. 건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건강이라는 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먹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은 건강하다고 자부를 못 하는데, 저는 업이 많아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왜 무슨 업이 있느냐? 그거 업이라고 하니까 내가 일부러 친 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업이라고 하다 인과응보 상으로 안 돼요, 저는. 왜 안 되냐? 저는 젊을 때 다리를 분일했단 말이에요. 아주 19살. 다리를 대퇴골이 골반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똑 부러졌습니다. 붙었어요. 잘 붙은 줄 알았죠. 근데 한 2년 지나서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대퇴골이 쭈그러졌어요. 여기 부러진 관계로
이게 말이야 동그랗거든요. 아주 사진을 찍어보면 뭐지만 관절 그런 아주 매끄럽게 동그랗습니다. 이게 쭈그러진 거예요. 괴사가 된 거예요. 괴사가 된 게 관절을 비비니 아파 죽겠죠. 아파 죽겠죠. 굉장히 아픕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건 수가 없네. 그땐 기술이 없었어요. 인공관절이라는 것도 없고, 이건 몇 년 지나면은 말하자면 관절을 고정하든지 뭐, 그래서 뽀청다리 비슷하게 해서, 이게 말하자면 완전히 병신이 되는 거죠. 좀 한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다리를 하고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대학, 이제, 그러고 한 1년 후에 대학 갔는데 일찌감치 신체검사를 했더니 의사도 이제 엑스레이 찍은 거 들고 가서 신체검사를 이제 받아야 돼, 이제 군대 면제를 받아야 될 것 같아서 갔더니 의사가 그때 그 서울대 병원 의사분인데 그분도 재밌네. 픽픽 웃더라고요. 어떡하다 이렇게까지 됐어. 그렇게 됐네요. 저도 웃으면서. 빨리 좋은 여자 만나서 장가나 가. 그래서. 황당하게 그 얘기 들으니까 어떤 여자 팔자 버리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세요. 그랬더니 의사도 픽픽 웃고. 저도 웃으면 얘기하면서 면제를 받았는데 그러고 났더니 좀 한심해요. 이거 병신됐구나. 이제 그때는 몇 년 있으면 고정을 시켜야 된다니까. 병신됐구나. 한심해서 좀 의기소침했어. 이제 병신됐네. 그러면서 약간 딱 저상에 있다가 사람이 막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은 일종의 불구가 된다는 게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했죠. 그러다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백범 선생님 가르침도 받아서 그래서 어쩌다는 거야, 내가. 갑자기 이게 병신되면 너 안 살 거냐? 그래, 병신 돼가. 그래서 딱 마주보고 났더니, 별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살자. 그러고서 다시 그냥 마음이 딱, 오히려 이게 병신 됐다는 걸, 이 불구가 됐다는 걸 마음속에 몰아넣으니까 괴롭기 짝이 없었는데, 그렇지. 됐구나. 그래. 안 살 거야? 그럼 우리가 그때 백분 선생님 가르치면서 생사문제 해결하는 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그럴 거야? 그럼, 목숨줄 하나만 남아있어도 공부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그랬더니, 딱 정면으로 문제를 딱 들여다봤더니요, 하나도 안 괴로워요. 괴로움이 날아갔어. 참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정면으로 마주봐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에요. 문제를 자꾸 누르지 마라. 자꾸 마음에서 괴롭다고 해서 제껴놓지 말아라. 무슨 문제가 나면 정면으로 딱 들여다봐라. 이게 무슨 문제냐고 딱 들여다보고 정면 승부를 하면은 되게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남겼어요. 그 얘기하니까 좀 더 얘기해. 그러고 나서, 이제 아픈 걸 참고 살았어요.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크게 갑자기 확 악화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럭저럭 어떻게 살고 있는데, 그리고 대학원 갔을 때, 그때인데 관악 캠퍼스로 옮겼어요. 관악 캠퍼스로 올라가는데 시큰하면 못 걸어, 이제 여기 관절이. 아파. 그럼 한참을 일하고 했다가 어떻게 통증 가라니까. 그럼 그건 참 심각해진 거였지. 드디어 이제.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리듯이 민간인이 이런 거 우습게 볼 일이 아닌 게 의학도인 어른 밑에 있었거든요. 그분도 참 제가 만난 어른들 중에 대단한 어른, 백봉 선생님 만났고 그다음에 의학도에는 스승으로서 이렇게 뵌 건 아닌데 하여튼 그 댁에 있었는데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왜? 어르신 큰일. 왜? 관악 캠퍼스를 못 올라갈 정도로 다리가 아프니 이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싱겁게 구리 먹으면 좀 괜찮을 거라 그러시더라고요. 구리 먹으면 원상복귀는 안 해도 아픈 건 없어질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구리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마침 법제해 놓은 게 있어. 구리를 먹어도 이제 독성을 제거해서 인체 흡수되기 좋게 구리가루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시면 주시더라고요. 이거 먹으면 아픈 건 없을 거야. 모래 같아요. 고운 모래야. 새카매요. 누런 구리가 아니야. 법제를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호두기름에다 이렇게 볶아가지고, 고운 가루가 돼요. 그래서 그걸 마이신 캡슐, 거기다 다져내니까 구리가루니까 묵직합니다. 묵직해요. 그걸 매일 하루에 한 개씩 양의사가 따지면 그거 환장을 노리시죠. 구리가루를 그냥 중금속을 마이신 캡슐 하나씩 해가지고 그걸 먹기 시작했는데 사물탕 해가지고 재밌는 게 한 20일 먹었더니 아픈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쯤 먹었을 겁니다. 그 무게만 해도 꽤 됩니다. 구리가루. 근데 구리가루 2달 먹고 나서 40년 가까이를 아픈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제가 그 다리 가지고 설악산도 올라갔고, 마등령을 해서 저 백담사로 넘었고,
배드민턴까지 찐다고 뻘뻘거리고 배드민턴까지 쳤으니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덕을 저는 엄청 본 겁니다. 굉장히 많이 봤죠. 그리고 한 40년쯤 지나서 그 실크로드 갔다 왔더니 막 무리가 됐더니 아파서 병원 갔더니 의사가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사냐고. 그래서 지금 인공관절을 해놓습니다. 지금 인공관절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이 있다는 게 이게 다리가 그 모양이 되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됐든지 다리가 짧아요. 2cm가 정도가 짧아서 반드시 좀 다리가 이만큼 짧으니까 떼뚝떼뚝 약간 쩔뚝거리고 약간 쩔뚝거리죠. 그러니까 다리가 한쪽이 짧으니까 척추가 구부러져요. 척추가 반듯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척추가 오고 난립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저는 건강할 수, 업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인과응보적으로 제가 힘이 좋아서 그래도 이 정도 살고 있는 거지 보통 같았으면 아마 몸이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짧은 달에 몇십 년을 그러고 살고 거기다가 뭐 잘 돌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과제가 건강. 근데 제가 그래도 그 몸 가지고 버티고 잘 살 수, 그래도 이 정도 살 수 있었던 건 제가 기본을 잘해요. 가장 기본. 먹고 자고 싸고. 이걸 잘해요, 제가. 하여튼 저는 그것의 세 가지에 관해서는 별로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았던 거예요. 먹는 거. 저기 무용고사님 잘 드시지만은 저도 못지않게 잘 먹습니다. 먹고 안 죽으면 보약이다. 주의가 그래요. 먹으라고 생긴 건 다 잘 먹습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는 거, 머리를 대면 보통 잤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에 앉는 거, 그거 사는 거, 저는 앉으면 바로 일어납니다. 오래 끙끙거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신문을 읽는다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무슨 읽을 새가 어딨어, 그게. 가서 앉으면 바로 힘주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소변 보는 시간보다 더 짧을 정도예요, 저는. 오히려 뒤처리가 좀 있으니까 시간 걸릴 뿐이지, 사실은 그 정도니까 먹고 자고 싸고가 저는 기본적으로 잘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일상적인 걸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으로 아마 여러 나쁜 요건을 버텼다고 봐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해야 되는 걸 기본을 제가 어느 정도 쭉 해온 바람에 그 몸 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살살 탈이 나기 시작해요. 무릎이 이제 뭐 물이 찬다든가 이런 일들이 가끔 벌어지고 해서 고민은 그래도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살 달래가면서 그래도 가야지. 내가 일부러 지은 업은 아니지만 인과응보로 이렇게 받아들인 이런 생각을 하며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마음이 좀 편해요. 이거 내가 왜 아파? 이건 당연하지. 아파야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존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 뭐냐? 몸 가지고 그냥 온갖 시름을 다 하는 분들 보면 저는 좀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요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요건 먹으면 안 되고 요건 뭐가 좋고 몸에 좋다. 이게 몸에 좋으니까 몸에 안 좋은 게 뭔데? 내가 저는 묻습니다. 저는 다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상이 생기면은 그것이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몸에 안 좋은 게 먹으라고 된 거는 되게 먹다 보면은 또 자기가 바라는 건 또 맛이 땡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 보면 건강해지. 요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 많이 먹다 탈납니다. 왜냐하면은 되게 몸에 좋다는 건 일상적인 게 아닌 게 경우가 많아요. 가장 안전한 것은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이 가장 안전한 겁니다. 늘 먹지 않는 음식은 어떤 데는 효과가 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강한 효과가 있다는 얘기라서 탈락이 쉽죠. 그걸 계속 먹는다? 저는 병락이 딱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몸에 대해서 좀 자연에 맡기고 그것도 외기신하는 자세가 아닌가. 몸을 좀 너무 몸 대접을 너무 하려고 하면 오히려 몸에 탈락이 쉽다라는 생각. 그거하고는 다른데 외기신이 신존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냄새가 나는 구절이죠. 이렇게 하면서 비이기 무사야. 참 천지가 그렇게 되고 그런 성인들이 이렇게 되는 까닭은 사사로움이 없어서가 아닐까? 고로능성기사. 그런 까닭에 그 사사로움, 그것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와 아가 불교의 아하고 약간 비슷합니다. 사라는 게 무사야 할 때, 아집,
자기만을 옳다고 생각하더니 자기만을 돌보려고 하는 그 마음하고 노자의 사하고는 약간 통합니다. 약간 통하는 데가 있어요. 자꾸 그래서 알을 자꾸 그냥 고집하고 요것만을 잘 되려고 하고 남과 이것을 차별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에 가까워요. 불교의 아집, 아상이라는 것이 조금 나가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사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꾸 알을 갖다 그냥 고집하고 남과 차별하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꾸미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은 자기를 오히려 망치는 결과다라고 불교적으로는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노자의 얘기인데 이 얘기를 조금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읽어야 될 것이 노자는 그냥 순하게 읽으면 무의자연입니다. 무의자연. 함이 없이 자연에 따른다. 그런데 노자 속에는 약간은 그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몸을 뒤에 둠으로써 자기가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노회하다고 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사람이 좀 노회하다. 노회한 처신법적인 냄새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도 조금 숨어 있는 거예요. 노자의 생각에는 내가 너무 나를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가 제대로 설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노자의 사상을 정말로 순수하게 도의 입장에서 무의자연의 입장에서 계승하는 파가 있었는가 하면은 노자의 사상을 통해서 그 세상을 어떻게 잘 다스려보고 자기도 좀 잘 돼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철학들도 있어서 그 대표적인 것이 한비자라고 저는 보는 거죠. 한비자가 노자를 바탕으로 해서 법가 사상을 일으켰거든요. 법가하고 노자 사상은 천양지차 같아요. 반대 같죠. 전혀 반대 같죠. 그런데 노자의 가장 최초의 노자 해설이 한비자입니다. 해노편, 윤호편 두 편이 있거든요. 한비자에. 근데 노자의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법가를 끌어내는 거예요. 유가는 괜히 천지가 뭐 감정이 있다고 생각한다니 그래 인정에 끌리는데 도가는 인정에 끌리질 않거든. 천지불인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래 오히려 그거 자연이다. 법을 딱 세우고 나면은 그 법에 따르면 되지 거기에 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냐? 딱 이런 식으로 해서 법과 이론의 바탕을 노자에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법가를 통해서 세상을 치밀하게 다스리는 법이 오히려 나와버리는 그런 참 재미난 예가 있는데 이것도 노자 사상의 한 일측면이 그런 결과를 빚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사상은 굉장히 말하자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고 할까요? 굉장히 넓습니다. 장자만 해도 노자에서 완전히 좀 특화가 됩니다. 장자의 사상은 노자에서 그 어떤 무의자연과 정말 걸림이 없는 대자유 이 측면이 완전히 특화돼서 극단화되기 때문에 장자는 노자에서 확실히 한 측면을 이어봤죠. 장자의 첫머리 어떻게 되죠? 대붕이 나오고 쫙 나오는데 그건 정말 소요유라는 것 자체가 걸림없는 대자유거든요. 그러니까 걸림없는 대자유가 이 세속 속에서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장자는 훨씬 더 노자보다 관념 속으로 들어갑니다. 관념성이 훨씬 노자보다 더 크고 노자는 관념적인 영역도 있지만은 상당히 실용적인 영역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자 사상입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무사와 무아의 사상이 약간 연결됩니다.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자절사, 무의, 무필, 무고, 무아라는 말이 나와요. 공자는 네 가지가 전혀 없었다. 자절사, 끊을 절자예요. 무의, 무필, 무고, 무아입니다. 의라고 할 때 무의는 억측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아니면 주자는 그걸 사사로운 생각이라고 하는데 사를 꼭 씁니다. 무의, 무필, 반드시 꼭 이래야만 된다는 게 없었다. 공자는. 세상에 반드시 꼭 이래야 된다. 불교도 무유정법이 그러니까 무필, 무고, 고집, 고루함이 없었고 무아, 마지막에 아가 나옵니다. 이건 불교의 아하고는 조금 다른데 나만 옳다는 생각. 남과 자기를 차별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 사하고 가깝습니다. 그런데 불교의 무아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그러나 이 사라고 하는 측면이 아집을 가지면 반드시 사가 나옵니다. 아집이 있는 사람이 사가 없을 수가 없지요. 나와 남을 딱 차별하고 나를 중심으로 모든 걸 자기에게 끌어붙이려고 하는 게 나라는 생각의 근본입니다. 그게 결국은 사가 되죠. 그러니까 노자에서 얘기하는 사는
불교에서에게는 아의 어떤 한 측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불교에서 아를 그렇게 딱 고집하면 어떻게 되죠? 진정한 자기를 또 내세우면 안 되지만 진정한 자기는 오히려 매몰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나를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이 진정 자기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정말 이렇게 연관성 속에 다 있는데 이걸 똑 떼서 나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우스운 짓이 되는, 그런데 노자도 그런 그 불교의 아상은 훨씬 더 포괄 범위가 넓지만은 그것이 분명하게 사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요게 노자의 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 다음에 성선약수인가요? 한 장까지는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음도 있죠.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상선약수 수설리 만물이 부쟁 처중인지 고 기어도의 거선지 신선연 여선인 원선신 정선치 사선능 동선시 부유부쟁 고무. 번역도 읽겠습니다.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훌륭한 점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더불어 다투지 않으며 무사람이 싫어하는 곳에 거참해 있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다. 성인은 지극한 경계에 자리하며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매우 화평하며 함께 있을 경우에는 따뜻하게 감싸주며 말을 하면 그대로 믿게끔 한다. 정치를 하면 누구라도 편안하게 다스리며 일을 할 경우에는 매우 능수능란하게 처리하며 세상에 나아갈 경우 시절의 변화를 그대로 탄다. 성인은 그저 남과 다투지 않을 뿐이다. 그러므로 허물이 없는 것이다. 이 번역은 조금 의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다시 요 원래의 그 노자의 그 번역을 한문으로 제대로 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가장 뛰어난 선, 가장 최고로 훌륭한 것은 요 선이라는 것은 그 한문에서는 선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덕적인 선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선악이라고 할 때 선. 그 다음에 또 좋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좋다. 훌륭하다라는 뜻이 선을 가지고 있어.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이거 좋은 물건이야. 영어로 굿이라는 단어가 있죠. 굿. 그럼 굿은 도덕적으로도 굿이 됩니다. 그런데 굿이라고 하는 건 좋은 물건, 굿.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은 잘한다는 뜻이 있죠. 이 선도 잘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동사로 쓸 때는 선이 잘한다라는 동사로 쓰입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한다라는 뜻도 있고, 뭘 잘한다. 영어도 뭐 플레이를 잘하면 굿이죠. 그건 도덕적인 관계. 예? 네, 굿잡. 굿잡. 아니 그런 뜻이, 이게 선인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고 읽어야 됩니다. 상선이라고 하는 건 이건 가장 도덕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기보다도 가장 훌륭한 것은, 뭐 이런 의미에 가깝어요. 모든 것에서 가장 훌륭한 것. 최상의 선, 가장 훌륭한 것은 물과 같다. 수는 설리만물 있다고 할 때 이게 선이 이게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부사에 가깝습니다. 잘한다, 잘 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롭게 하는데 이롭게 하는 것을 잘한다는 거죠. 수는 설리만물, 사물들을 다 이롭게 하는 걸 아주 잘하면서 다투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게 원래 그 문장상으로는 가장 적합한 거예요. 중인지소, 중인, 무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머물러서 그런 까닭에 머무른다. 그래서 도에 가깝다. 머무르면은 선지라고 하는 것도 땅을 잘 선택하면, 좋은 땅을 잘 지를 잘 고르며, 머무를 곳을 잘 선택하며, 심선연, 마음은 그 연못처럼 잘 유지하며, 연못처럼 잘 선연, 이렇게 되는 것이 가까워요. 남과 더불 때는 잘 어질게 대하며, 아주 훌륭하게 그들에게 어질게 대하며, 말을 했다면 잘 믿었게 하며, 그 사람 말을 했다면 믿음을 얻는 걸 잘해. 믿었게 잘하며,
그 다음에 정치를 했다면 잘 다스림을 잘 하며, 일을 했다면 아주 능력 있게 잘 하며, 움직였다면 때를 잘 맞추며, 움직임이 때를 잘 맞춘다. 부유부쟁, 오직 다투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은 허물이 없다. 남과 다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물과 같이 해야 허물이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물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노자가 살던 세상도 한치 앞을 다투는 쟁선이라고 해요. 쟁선. 앞을 다툰다. 내가 남 앞에 서느냐 못 서느냐 이걸 가지고 다투는데 노자는 오히려 물의 도리, 정말 물이 낮은 데 있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고, 남과 다투지 않고 늘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이런 모든 작용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늘 그렇게 낮추고 다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연못처럼 평화로워, 잔잔하고 고요하고 깊고, 그 다음에 남과 더불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을 해치고 다투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늘 남에게 어질게 돼서 그 남이 편안해하고 덕을 입고, 그렇죠? 말을 했다면 언쟁을 통해서 남을 이기려는 생각이 없어. 이기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못 이깁니다. 왜요? 이기려는 생각을 하면 남도 그렇거든요. 저도 졌다 소리 안 해. 아, 그렇죠. 잘 보세요. 잘 이기려고 하려면요, 내가 졌다 소리를 잘할 줄, 내가 졌어. 아, 맞아. 그 소리를 잘하게 되면 남도 안 다툽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끝끝내 내 주장이 옳아도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다쳐서 동조 안 합니다.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남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을 딱 접어야 돼요. 물처럼. 딱 접으면 남도 나 이길 생각이 없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통이 됩니다. 믿었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핵심이 다투지 않는다. 낮은 데 처한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선능,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남을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이 나를 도와주고 그래서 오히려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요. 제가 늘 얘기하자면 뛰어난 통치자는 앞장서면 안 돼요. 이게 맞아요. 제일 통치자, 윗사람으로서 제일 정말 골치 아프고 아주 그런 통치자 있으면 안 되는 게 바보 같은 게 부지런하면 아주 죽어요. 아, 진짜요. 이 바보 같은 게 부지런을 떨어요. 그러면은요, 밑에 사람 아주 죽어나는 겁니다. 아니, 엉뚱한 방향을 잡고 열심히 그냥 부지런을 떨어보세요. 그거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지금 사람 환장하게 하죠. 그 다음에, 똑똑한 게 부지런해도 별로 안 좋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해도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똑똑한 사람이 부지런하잖아요? 막 앞장서 하잖아요? 그럼 내일 같지가 않아. 저 사람한테로 끌려가는 거야, 내가 늘. 그러니까 일하면서 신이 안 나. 늘 끌려가는 느낌이 들고 자꾸 힘겨워. 그렇죠. 근데, 예? 그 다음에 제일 그래도 뛰어난 게 똑똑한데 약간 게을러요. 게을르기보다는 그래서 슬그머니 운만 띄워주고 옆구리 쿡쿡 찔러서 하게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게 자기 일이 돼. 힘나서 뛰는 거야. 그래서 경주를 하더라도 남을 이끌고려면 남이 따라올 만큼 앞에 서서 뛰어야지 저같이 뛰면은요 안 따라가요. 아, 잘 뛴다 그러고 잘 뛰세요 그러고. 지금 약간 그 얘기하니까 이재명 대통령 이후로 아주 상당히 일이 빠르게 진척되고 성과가 있습니다. 이거 성과를 무시할 수는 없는데 저는 좀 한 사람 얘기하기를 걱정이 뭐냐 그랬더니 너무 자기 선에다 결정을 한다. 나 그건 좀 걱정스럽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윗사람이 다 결정을 하면 아랫사람 책임 없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허물이 걸리 돌아가기가 쉽고 자칫하면은 그것이 좋은 의견이 모여져서 좀 더디더라도 모여져서 해야 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조금 요즘은 제가 그런 걱정을 조금은 합니다. 하여튼 정치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것들이 모두 다투지 않은, 남을 이기려고 함, 요 마음이 딱 자리 잡게 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접근하면은 내가 하는 일이 나의 일이 아니게 되죠. 우리의 일이 되죠. 그건 내가 너를 이기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는 이거 하고 하니까 늘 아가 앞서고 사가 있으면은 제대로 안 된다는 거.
제가 참 계속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애비로서 참 못난 애비였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기질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저는 굉장히 기질이 강해서 지금은 남들이 참 사람 좋아 보인다 소리 하면 참 내가 사람 됐구나 싶어요. 정말 예전에 얼마나 못됐었느냐. 정말 못됐어요. 인간성이. 그리고 성질머리가 제가 못됐어요. 그리고 성격이 강해요. 그리고 못 참고 아주 급하고 못 참고 기질은 강한데도 그 못 참는 게 제 성질을 못 참으면 저는 알아누웠어요. 알아눕는 게 그냥 힘이 빠져서 그냥 아니 기분적으로 알아눕는 게 아니라 몸에 탈이 났어요. 저는. 정말 몸에 탈이 나. 어느 정도냐? 성질을 못 참고 어떻게 잘못 분풀이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은요 오줌에 피가 빨개요. 그게 한 번이 아니라 저는 우연인 줄 알았다가 막 허리가 끊어지게 아프고 오줌에 피가 빨갛게 나오는데 무섭더라고. 병원까지 갈 정도로. 근데 혈뇨가 나오는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또 그런 일을 또 당해요. 성질 피우다가 뭐 제대로 못 사귀니까 그냥 그래서 그때 제가 엄청나게 제 자신에 대해서 그 꼬라지를 알았어요. 제 꼬라지. 알라 니 꼬라지. 너 자신을 알라. 그래서 야, 이 성질 가지고는 안 돼. 정말 이거 조심해야 돼. 그게 굉장히 그 성질을 죽이고 없애는데 굉장히 저는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고쳐요. 그게 근본적으로 그런데 잘 안 고쳐지죠. 그게 근본적으로 잘 안 고쳐지는 게 어디에 잘 안 고쳐지느냐? 식구들한테. 남 밖에 나가면 많이 고쳐져요. 그런데 내 자식들한테 그게 나옵니다. 애들을 내가 마음에 드는 꼴을 내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막 그냥 그래서 아버지는 그때가 공포의 갈비뼈. 왜냐면 제가 지금은 약간 살집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요 그 키가 174쯤 되는데 체중이 60이 안 넘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살집이 백가죽이 요랬으니까 모든 지방질 하나도 없고 그냥 턱이 별것처럼 날카로웠고 오죽하면 어머니가 저를 구박을 했을까요? 자식을. 근데 먹기는 엄청 잘 먹고 남 3, 4인분 그냥 먹어치우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죽하면 자식을 그렇게 구박 너는 그렇게 먹어대면서 어떻게 죽도 못 얻어먹은 놈처럼 그렇게 삐쩍 말려고 다니냐고 짜증을 내셨어요 저한테. 밥 해준 보람도 없이 그 정도로 제가 바짝 마르고 밥은 잘 먹고 그런데 성질은 나쁘니까 눈썹은 또 제가 지금은 그런 대로 나이 먹으니까 이렇게 보드랗게 내려가는 것도 있는데 그때는 눈썹 새카만 게 버투고 그냥 이렇게 보시니까 그러니까 애들 앞에 제가 성질을 확 내면 애들이 발을 떨었어요. 얼마나 성질을 못되게 부렸더니 발발 떨었어요. 그게 공포의 아빠지. 완전히 폭군이고.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40대니까 그게 반성이 되더라. 왜냐? 이건 내 성질을 피운 거다. 애들을 잘 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성질, 내 주관 딱 세우고 이게 옳다라는 요 사지요. 나. 이걸 중심으로 해서 남을 뭉긴 거예요. 애들이 잘 되게 하려는 그런 사랑으로서 애들을 대했다면 그렇게 성질 피우지 않았겠지요. 내가 어떻게 애들한테 얘기하면 애가 변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질 않은 거예요, 저는. 무조건 내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냥 퍼버버리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잘못했구나. 이건 정말 잘못이구나. 그 뒤로는 제가 많이 고쳐졌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빠는 그래도 많이 변하셨어요. 그래도 아주 젊은 시절에 제 얘기하면 저는 도망갑니다. 애들이 가끔가다 형제들끼리 모여서 옛날에 아빠가 이랬다 그러고 잘못했다 그러고 막 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 못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사예요. 그것도 사.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남에게 요구하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투려는 거와 비슷하게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한 이것이 된 거죠. 그건 정말 반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은 제가 애들한테 고맙게 생각하죠. 그런 못된 아빠 밑에서 잘못되지 않고 잘 큰 걸 그래도 제가 고마워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건 정말 그래도 애들이 아빠는 그렇지 너무 옛날에 못 해놨더니 지금도 기대를 안 해서 그건 좀 편해요. 아빠는 얘기하다 보면 아빠는 게임으로 따지면은
끝판 대마왕이래. 끝판 대마왕이라고 이제 게임에 그런 게 있나 봐요. 애들 게임이. 끝판 대마왕 취급을 하니까, 이 뭐, 저는 이제 제쳐놓은 사람이지. 그래도 조금만 잘해도 괜찮아요. 하여튼, 그런데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자기 중심인 것을 벗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게 노자 철학에는 근본이 다투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으니 근본, 무리라는 사상이죠. 무리 사상은 굉장히 널리 노자를 중심해서 널리 알려진 그런 사상이라는 거. 요거 얘기하고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오늘은. 예. 그 다음까지 가겠습니다. 시영지 불여기 차리예지 불가장부 금옥만당 막지능수 부귀이교 자유기고 공성명수 신퇴천지도 지영지 꼭 지는 붙잡아 쥔다는 잡아쥐어서 여러 가지 그냥 붙잡아 억지를 통해서 여기는 온갖 해서 가득 채우는 것은 불역이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차리예지 차리라는 것은 막 이렇게 다듬고 가는 걸 쥐어잡고 찰도 쥔다는 뜻이 있는데 막 다듬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헤아리고 다듬어서 날카롭게 하는 것은 불가장모, 오래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다. 금옥만당, 금과 옥이 집에 가득 차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도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니라. 끝까지 지킬 수가 없는 것이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은 자기에게 허물을 남기게 되는 것이니라. 스스로 자기에게 허물을 남기는 것이니 공성명수, 공이 이루어지고 수도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공원입니다. 성수가 각각 공과 명에 따로 붙은 거 아닙니다. 공명이 이루어지면은 신퇴, 몸을 물러나는 것. 이게 바로 하늘의 도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영지, 온갖 술수로 욕심을 채운다. 온갖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뭘 채우려고 하는 것, 그거 그만두는 것만 못해. 그래봤자 안 돼. 이런 소리예요. 불효는 한문에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여자 같은 여자, 불효 같지 않다가 아니라 고문에서 불효가 나오면 무조건 못하다. 뭐뭐뭐 못하다. 같지 않다가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주자도 이걸 엉터리가 아니라 주자도 해석을 논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적지육은 불효 제하지 무야. 이적에도 임금이 있어서 불효 거기 나옵니다. 불효 제하지 무. 중국에 없는 것만 불효하다. 그러면 불효가 언제나 거의 그거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 오랑캐에 임금이 있어도 중국에 임금 없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불효는 못하다니까. 불효가 같지 않다고 쓰이는 적이 없습니다. 얘가 거의. 그러니까 중국 문화를 높인 겁니다. 이 오랑캐 임금이 있어도 중국 임금 없는 것이 더 낫다. 그 문화 수준이 있으니까. 기본 문화 수준. 그러니까 그걸 공자가 얘기한 걸 주자가 뭐라고 했느냐. 오랑캐 땅에도 임금이 있어서 중국에 임금 없는 거와는 같지 않은디. 그러면서 중국의 혼란을 환탄한 말로 주석을 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주석이라고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랑캐가 임금이 있어도 중국 문화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게 더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런데 불효는 못하답니다. 그만두는 것만 못하다. 자꾸 마음 쓰고 막 그냥 헤아릴 철자고 잡을 철자입니다. 헤아리고 억지 부려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것은 불가장보, 오래 갈 수가 없다. 장보, 오래 보존할 수가 없다. 그래서 노자 전에 했는가, 앞에 할 건가 모르겠어요. 앞에 한 것 같은데, 예직좌입니다. 날카로우면은 꺾입니다. 예직좌. 날카롭고 아주 빠른 것이 오래가는 법은 노자는 없다서. 뒤에 나올 겁니다. 표풍부정좌하고 치유부정이래요. 사납게 부는 회오리바람은 한나절 내내 부는 법이 없고, 큰 소나기는 하루 종일 오는 법이 없다. 급박하고 날카롭게 하는, 그러니까 기진예자 기퇴소. 날카롭게 나가는 사람은 물러나는 것도 빠르다. 오래 결코 날카롭게 못 나간다는 겁니다. 노자사는 가장 이게 근본입니다. 언제나 언제나 오래 가려면은 그렇게 함부로 날뛰지 말고 날카롭게 하지 말다. 이런 얘기가 근본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욕심부려서 그 다음 결과, 행태를 얘기하는 금옥만당, 막진응수. 막진응수는 한문은 도치용법에 지자가 목적어입니다. 막능수지. 아무도 그걸 지켜낼 수가 없느니. 지자가 사실은 막능수지인데 막진응수 이렇게 도치해서 씁니다. 지자가 목적격으로 쓰였습니다. 그걸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다. 정말 금옥만당에서 한 세대도 그러니 세대가 가네 요새는 한 세대도 금옥만당 재벌이 오래 가는 경우가 없었는데 요즘은 많이 가네요. 오래 가죠. 몇 대 부자는 그래도 알아줘야 됩니다. 몇 대 부자. 근데 그 부자 중에 저는 요새 부자는 아니라도 좀 금도가 있다고 할까요? 부자의 도리를 지키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저 경주 갔다가 정말 그랬는지 몰라도 경주 최부자 얘기를 듣고서 참 부자 될 만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흉년에는 땅을 안 샀다고 하죠. 흉년에는 땅을 안 사고 자기 집 인근에 얼마 안에는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 흉년에 땅을 산다는 거 참 좋은 얘기 같아요. 흉년 들으면 힘드니까 막 땅을 헐값에는 그 땅을 사가지고 부자 안 되겠다. 여유 있어 파는 사람은 땅을 사야지. 흉년에 먹고 살 게 없어 급하게 파는 땅 매물 나온 거 해가지고 부자 되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존경스러웠어요. 그 지금도 그 최부자가 아직도 있죠. 지금 최부자 집에서 만드는 술, 경주 법주, 교동 법주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오는 법주는 그 박통이 거의 강탈하다시피 해서 그 최부자 댁 법주 그거 만드는 법을 해서 상품화한 게 지금 법주도 나오고, 원래 그 법주는 최부자 집에서 만들던 교동 법주입니다. 지금도 이거 뭐 술선전이 아닌데 그 주문을 하면은 고속버스로 배달 옵니다. 왜냐면 그 교동 법주 이런 것들은 도수가 높지 않은 술이라 오래 보존하면 안 됩니다. 막걸리 보다 조금 도수가 높을 정도. 그래서 명주를 만들려면 도수가 높은 술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도수 약한 술은 명주되기가 힘든 게, 왜냐하면 바로 변질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명주 중에 들어가는 게 교동법주하고 한산 소곡주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도수가 약해서 오래 보존이 안 됩니다. 중국 술에도 명주라고 꼽히는 건 대개 도수가 높은 겁니다. 명주로 꼽히는 것 중에 거의 유일한 게 소흥주입니다. 소흥에 나오는 거. 그거는 우리나라 막걸리가 조금 대수가 셀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 소흥주나 여하원 같은 거는 그 술을 딸을 낳으면 시집갈미처럼 한 당에 담아서 파묻는데요. 딸 시집 보낼 때 파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정신 참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빨리빨리도 좋지만은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는 문화를 좀 길러야 될 것 같아요. 파묻었다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파먹는 술, 그런 술을 좀 만들어서, 제가 술 사업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농담이고, 지금 터널 같은 거 많이 나와요. 광산, 폐광, 저기 광명말고 폐광 같다가, 그 온도 유지가 잘 됩니다. 적당히. 그럼 터널 같은 거 하나 사서 지금부터 이제 술 주문을 받아요. 아주 좋은 술을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10년 후에 당신한테 돌려주겠다. 지금 얼마 내고 하면은 10년 후에 그 술을 창고에서 꺼내갈 수 있게. 그런 술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우리 국민성이 좀 바뀔 것 같아요. 10년 후에 자기가 살아볼 생각하고 지금은 싼 값에 좀 해서 10년 후에 아주 좋은 술로 받아가는 그런 술 사업을 하면은 우리 정말 좋은 술도 개발하고 우리 국민이 10년 참는 연습도 좀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술 사업 구상을 해봤어요. 근데 명주를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쨌든, 갑자기 왜 그래? 술로 이게 휴머니즘 이게 문제가 이게 심해요. 막진응수 아무도 지킬 수가 없다. 몇 세대가 하는 부자가 그래도 요새 재벌들은 몇 세대 가네요. 몇 세대 가네. 이병철 씨 다음에 이건희 씨, 그다음에 재벌이 워낙 큰, 그다음에 최정현 씨 다음에 최태원, 뭐 하여튼 최태원 요즘은 그래도 막 뜨던데요. 최태원 씨. 예전에 우리 그 태원아 그랬는데 그래도 아니 그 최정현 씨 장학금을 제가 오래 받았잖아요. 5년을 받았어요. 그 최정원 그 회장이 참 인품이 저희들한테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한 번 자기가 장학금 주는 학생들 전부 모아가지고 버스 해가지고 이천 자기 농장에 가서 하루를 같이 놀았어요. 그 양반 같이 그냥 뛰고 축구도 뛰고 그냥 막 그래서
재벌하고 같이 노는 것도 참 귀한 등. 그때 최태원이가 우리보다 훨씬 어리니까 같이 놀러 왔었거든요. 그게 태원아 그랬었죠. 아주 그때 재벌들이 너무 무게가 나가서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는데, 소탈하고 그 최정현 회장이 굉장히 소탈하셨고, 지금 여기 저 임창수 선생님 그 팬이 한 분 오셨지만은, 임창수 선생님한테 그 최정현 회장의 부인이 배웠거든요. 한문을 배웠습니다. 그 동문이라고 해서 우리 대접을 잘해줬습니다. 식사도 많이 얻어먹었고, 그 집에도 초대 많이 받아갔고. 저는 정말 그 손경 SK 욕은 제가 못한다고 했죠. 정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을 5년을 받았는데 그 장학금이 엄청나게 큰 장학금입니다. 중소기업 월급 수준의 장학금을 줬습니다. 우리 선생님 인연이죠. 선생님이 그 최정현 회장 부인을 가르쳤는데 처음에는 티가 안 나서 재벌 부인 티가 하나도 안 났대요. 빼짝 말로 그래서. 근데 자기 집에 초대를 한다고 그래서 갔더니 최정현 회장 거기서 만났대. 그 최정현 회장 식사하다 선생님 후계자를 좀 기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벌어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런 거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학재단을 세워놓은 게 있으니까 제가 제드릴 테니까 후계자 좀 뽑으세요. 예. 그래 지금 뽑힌 게 제가 제 1기 장학생입니다. 그렇죠. 최정현 그래서 1기 장학생으로 뽑혀서 제가 5년간 배웠죠. 그 5년 장학금 받았죠. 거기다가 나중에 그 신원조에 걸려가지고 건대 취직이 되냐 마냐 하는데 여러 분들이 다 보증을 서주셨는데 최정현 회장한테 제가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신원조회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제가 데모도 열심히 안 했는데 이상하게 찍혀가지고 일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총수가 보증을 서줬어요. 재벌 총수 보증이라는 건요 무서워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딴 분들 힘도 있었지만 최정현 회장이 보증 서준 게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SK 욕을 못하죠. 그리고 너무 지금도 감사하고, 그렇게 좀 우리 선생님이 그 장학생 기르는 게 뜻이었는데 그걸 계승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끊어져서 그걸 해보려고 해도 참 안 되는 거예요. 참 제가 그 재단 이사장이잖아요. 선생님이 세우신 재단 그걸 위해서 그렇게 최정현 회장이 후원하던 정도의 좀 넉넉한 장학금을 줘서 이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정말로 이 장학금 받아 큰 학생들은 한문에는 정말 믿을만하다는 그런 장학생을 키워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최태원 씨 만나세요. 그 최태원 씨가 여러 가지가 걸리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잘 안 돼요. 재벌이 한 군데 신경 쓸 수도 참 어려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노력은 하고 있어요. 선생님 뜻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처럼 그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장학생을 키워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몇 번 성사가 되려다 말았어요. 하다못해 박원순 씨가 서울시에서 서당 세워서 한번 해볼까 하는데 그것도 거의 성사 단계 공무원들이 나중에는 바꿔놓더라고요. 안 됐고, 어떤 경기도에서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고, 뭐 하여튼 그래서 되려고 말라고 하다 몇 번 안 됐는데 언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전통 문화도 제대로 이어나가야 되거든요. 최첨단은 필요하지만은 전통 그것이 듬실하게 튼실하게 밑에서 받쳐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부귀교 자류기구,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허물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라는 뜻입니다. 부귀교의 그 부귀한 사람의 가장 큰 벽은 교만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부귀는 고대에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귀하지 않으면 부유하지 없었어요. 신분이 높아야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부귀. 그래서 논어에도 그 말이 있어요. 제자가 물어요. 부의무교 비니무첨 하여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괜찮지, 그만하면 괜찮지.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소극적인 데 머무르면 안 돼. 교만하지 않음이 아니라 부유하되 그 부유함을 통해서 예를 좋아해서 참 문화 그런 걸 펴고, 빈이락 가난하더라도 자기가 즐기는 지향 도를 즐기는 것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지. 너는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고 가난하되 아첨하지 않고라는 방어적인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유함을 통해서 더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하되 자기 지향을 꾸준히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부의무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유함과 교만함이 연결되기 쉽단 말이죠. 부유하되
부유하고 귀하되 교만하면 허물이 나온다. 공성명수, 그러니까 공과 명이 함께 붙은 겁니다. 성과 명이 호문이에요. 공이 이루어지고 공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몸을 물리는 것, 몸이 물러나는 것, 이게 하늘의 도다. 자기를 내세우면 안 된다. 그 언제나 이게 처신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읽을 때마다 공성명수였는데 몸을 안 물러나가지고, 몸이 안 물러나서 결국은 허물을 범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았죠. 역사에도. 우리 역사에도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기붕이 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가 결국은 프랑스 가면 드골 같은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게 주역으로 얘기하면 항용류의 교만한 용, 나아갈 줄 말고 물러설 줄을 모르는 용인이 후회가 있다라는 대목과 연결되고 이것과 연결됩니다. 공성명수 신퇴, 이것이 바로 자연의 도리, 신의 도리다 라고 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우리가 새기고 살아도 자기가 공의롭다 해서 생색내면서 내가 그걸 끝끝내 누리려고 하는 그런 치졸한 행태는 보이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